최근에 영화 제작 소식이 알려졌는데 미키 7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성 관객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트와일라이트 로버트 패틴슨. 그 다음에 이제 마블의 헐크. 헐크는 알지. 마크 러팔로. 또 스티븐 연. 미키 세븐. 이거 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봉준호 감독입니다. 사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이 뭐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봉준호 감독한테 보낸 배우 겸 제작자가 있어요. 빵형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 I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I mean, as an actor. 한국 100년 영화 역사상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감독. 국내 최초 아카데미상 사관왕에 빛나는 천재죠.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버지도 국립영화제작소의 미술실장을 지내신 예술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소설가 박태원 선생이 또 따님이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만화책을 보기도 했다고 해요. 5살, 6살 때부터 만화를 그렸어요. 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When I saw Alfred Hitchcock Psycho very first time in Korean television, at that time I was 8 years old, and This explains a lot. 영화에 대한 꿈을 어릴 때부터 계속 키워왔다고 하죠. 영화학과나 아니면 이제 미술학과나 이런 데를 나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회학과를 선택해서 가고요. 교내에 연세 추출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연돌이와 새순이라는 그런 만화도 연재를 하게 되고. 영화 감독을 꿈꾸다 보니까 이 길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제 다른 영화들 뭐 조 감독도 하고 그때 좀 힘들었다. 모텔 선인장이라는 영화 조 감독을 제가 1년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받은 돈을 다 합쳐보니까 450만 원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제가 찍은 결혼식 테이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모르실 거야. 제가 찍고 편집는. 이게 사이더스의 차승재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뭐 성공시켰냐면 김성수 감독의 비트. 그다음에 비트 이거 정우성. 나에겐 꿈이 없었다. 이거 있잖아. 가늘고 길게 하고 싶어. 어쨌든 이 차승재 대표가 처음에 보니까 조 감독은 너무 천재적인 거야. 글도 잘 써. 그러니까 그 팀에 막 각색을 다 도맡아 하는 거야. 고생하잖아. 이게 감독으로 데뷔시켜줘야겠다. 4년간의 연출부 생활을 마감하고 2000년을 강타할 코미디라며 출사표를 던진 봉 감독.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봉 감독한테. 아마도 이 감독은 이 영화는 흥행 실패할 거다.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하러 무대에 올랐는데 비어 있다거나 자리가. 데뷔작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실패하고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접었으면 이 영화가 안 나왔겠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 개봉돼 화제를 모으면서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여성 10명이 연쇄적으로 피살됐습니다. 30만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 3천 명이 넘는 용의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살인의 추억 포스터에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얼만큼 사전 조사를 많이 했냐면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난다면 범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미술 감독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양반이 약간 이 비슷한 일을 해본 건 아닌가? 범인인가? 그럴 정도로 연기 지도하다가 저도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실제로 스태프들 앞에서 제가 바지를 벗어버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번 따벗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탁 이렇게 하면서 관객을 쳐다보는 그러고 끝나잖아, 그죠? 근데 그게 흔한 씬은 아니란 말이야. 범인이 올 것 같아서 범인한테 한번 너 잘 봐라. 그야말로 괴물 같은 영화가 극장가에 출연했습니다. 한국 영화 기록을 모두 먹어치우고 있는 괴물의 힘. 1000만 관객을 빨아들였습니다. 헐리우드에 때려 부수는 괴물이었으면 사실 1000만 관객을 못 모았을 거예요. 굉장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독극물을 갖다 한강에 이제 무단으로 방류한다든지. 포름 알데히드라는 독극물 75리터가량을 단 한 번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사스라는 사태를 겪었는데 방역의 구조적인 모순. 만진 건 아니고요. 그놈 피가 얼굴에 팍. 여러 가지 사회 풍자나 이런 모순이 들어가 있다. 근데 실제로 괴물 보면요, 괴물 씬에 괴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만 나와. 그런데 사람들은 괴물이 같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무슨 괴물 새끼라도 갖다 놓고 찍을 줄 알았더니 무슨 요만한
많은 무슨 뜬구렁이 하나 갖다 세워놓고 저기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CG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CG가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제대로 된 CG 감독을 못 찾아서 자기가 CG 공부를 합니다. Nowadays, in big tentpole, big CG films, there's thousands of CG shots. I know it was 125 shots that the creature was in. 딱 이걸 성공시킴으로써 한국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폭을 확 넓혔다.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머리칸 그쪽에는 좀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꼬리칸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좀 견디기 어려운 꼬릭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투쟁을 하잖아요. 그 열차가 우리 세계를 압축해놨다는 거에 일단 놀랬고. Me and my DP really loved the shot with the big fish. 아인슈타인님께서 그거를 좀 자르려고 했었죠. So I told him, oh, this is my personal something. So this dedicated to my father. My father was a fisherman, and then, but yeah, he does fucking lie. So and then my father was actually graphic designer. So. 얼떨결에 몸을 굽혀 저를 따라해 봅니다. You know, always such a devotee of his cinema. He's great. I mean, I can't speak Korean, but every time he does a take, you just know it was fantastic. 이 열차가 완전히 쓰러지고 그 틀이 깨지면서 끝나거든요.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구조가 그냥 단순히 빈부격차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모순 자체를 해결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 마스터피스가 나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큰 게 나오죠.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방준호 Parasite. 카테고리 이름이 포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철공열차 보면은 계급 구조를 수평적으로 표현했다면 기생충은 또 수직적인 불평등을 보여준다. 뭐 지상파 PD가 된 분이 회고를 한 건데 이제 봉준호 감독 한창 어려울 때 이제 만났다는 거야. 그때 이제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나더래. 배고픈 예술가의 냄새였겠죠. 나중에 영화 어디 나옵니까 그 대사가?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넣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짜파구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일단 한국 거고 또 반지하 주택, 뭐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들이 아니지. 카스테라 망한디지 이빨냈어. 일선 사람들이 뭐 이걸 시작하겠어요, 솔직히. 다 빚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회수 못해가지고 다 불만족이 사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순전히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기생충이란 영화로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봉준호 감독이 잠실 아파트촌에서 자란 그 잠실 키드란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공 1, 2, 3, 4, 5단지가 쫙 있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고수부지라고 했어. 고수부지라고 해서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고 이런데 그런 데를 오가면서 그때 부잣집 그 학생의 과외를 주선해 주기도 했대요. 동선이 겹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과외더라. 그러니까 삶의 그 평범한 장면들을 다 영화의 소재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봉준호의 세계에 살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해요. 그 1인치를 넘어서면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딩딩대학도 미국, 진짜 안 하려고 했어. 일본, 남미 등에서 보는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자막에 그 방만 넘으면 돼요. Hello, subscriber. 딩딩이면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1인치를 넘고 딩딩하면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바싹 메마른 내 발바닥 매일 하얗게 불태